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제가 소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받고 또 답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나이 들어서 젊은 애들한테 소외되는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의외로 같은 나이대에서도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가만히 보면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혹시 손민수하다 라는 단어 아세요? 너 그거 어디서 샀어? 나도 손민수 해야지.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뭘 하겠다는 건지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요? 만약 언어 민감도가 높거나 또래하고 활발하게 교류하거나 했다면요, 아마 30대 후반 정도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40대 이상이라도 아시는 분은 당연히 아시죠. 이게 뭐냐면요, 2010년대에 인기 있었던 웹툰에서 손민수라는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아닌 척 하면서 자꾸 주인공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주인공하고 외모가 거의 비슷해지죠. 남을 따라하는 게 죄는 아닌데 누가 자꾸 내 물건을 따라 사고 내가 머리를 바꾸면 똑같이 따라서 바꾸고 그러면 기분이 좀 오묘하게 나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친구가 너 손민수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요, 단순히 너하고 똑같은 거 사야지 이 뜻만이 아니에요. 내가 네 물건을 따라서 살 건데 뭔가 음흉한 심리로 그러는 거 아니니까 허락해줘, 이해해줘,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 하는 뜻이 손민수한다 이걸로 그냥 함축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런 말 몰라도 말이 안 통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 뜻을 알고 일상에서 같이 공유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공감하는 폭이 당연히 다르죠. 사실 저는 유행어도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행어가 특정 집단에서만 유행하다가 금방 사라지면 상관없는데요. 가끔 그 집단을 넘어서 수명이 길어지는 말이 나오거든요. 먹방. 이것도 지금은 옥스퍼드 사전에도 올라가 있지만 처음엔 특정 집단에서만 아는 유행어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요즘 말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암호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포기하세요.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 커지면서 그 안에서 통용되는 유행어가 실제 세상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그게 MZ세대하고의 소통 문제다, 혹은 그걸 알고 따라하는 게 자존심 상하고 경망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도 대부분의 유행어를 아는데요,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세상을 보는 게 되게 달라져요. 너무 요즘 말을 모르면 새롭게 변하는 세상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이 차이가 사실은 시대를 읽는 힘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은 단어장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제 생각하고 딱 맞는 책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유행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이 책이에요. 인플루엔셜에서 나온 말의 트렌드라는 책이에요. 자, 첫 번째, 드립과 밈을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유행어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두 단어를 먼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 두 가지 말, 드립, 밈, 이 자체가 유행어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드립은 원래 영어의 애드립을 그냥 마음대로 줄여버린 인터넷 은어였어요. 근데 이 말이 오래 유행하게 되면서 이제 말장난 뭐 이런 뜻의 말로 정착이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밈은요, 쉽게 말해서 인터넷 유행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건 짤이라고 하는 동영상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드립처럼 말일 수도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목격한 상황인데요. 중년 엄마가 두 자녀가 서로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야, 너 우냐? 시험 못 봤어? 오빠, 그거 너무 넌시눈 아니야? 엄마가 넌시눈이라는 말을 몰라서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넌 씨발 눈치가 없냐? 의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여동생을 막 야단쳐요. 너 오빠한테 쌍욕을 해? 당장 사과하지 못해? 그러면 동생이 가뜩이나 속상한데 울먹이면서 말해요. 이거 그냥 드립이에요. 여기서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통은 그냥 끝인 거예요. 만약 실력이 좋은 사람한테 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놈이라고 욕한 건 아니잖아요. 여동생 드립을 듣고
땡이라는 이 어감에만 주목해서 화내면 딱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동생은 오빠가 시험 못 봐서 속상해하는 자기를 놀린 것도 속상한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맥락을 설명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사실 모든 유행어를 서로 다른 집단이 알 수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뭘 잘 모르겠을 때는 그게 드립이나 밈이라는 것만 알아도 이해의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왜 저런 말을 쓸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책에서 저는 이런 말이 되게 찔리더라고요. 밈과 짤, 줄임말, 해시태그 등 새로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비난한다. 과격하다고, 가볍다고, 소통을 저해한다고 말이다. 고민 없이 비난하기는 너무나 쉽다. 일단 무언가를 비난의 대상으로 설정하면 이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괴상한 신조어, 한글을 파괴하는 줄임말, 소통을 단절시키는 인터넷 용어 따위로 치부해버리면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근데 그냥 말해도 될 걸 굳이 왜 줄였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소통이 반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싸강, 뻑카, 태포, 영끌 이런 줄임말은 일종의 단축키예요. 우리 컴퓨터로 작업할 때 컨트롤 C 이런 것처럼 자주 쓰는 건 그냥 단축키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줄임말은 그 집단이 그만큼 자주 쓰는 말이라는 의미인 거죠. 줄임말을 알면 그 집단이나 사회 분위기를 저절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추, 스불제, 또 아까 말씀드린 넌씨논 이런 말들은요. 줄임말이 되면서 맥락이 달라져요. 제가 어떤 분한테 자만추라는 말의 뜻을 알려주면서 저는 자만추예요 하면 이게 무슨 뜻일 것 같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혼란스러워하면서 특별히 자연스럽지 않은 만남이 뭐가 있나? 이러면서 짐작도 못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게 되게 추상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걸 줄여서 자만추라고 하면 소개팅, 미팅, 선보는 거 이런 걸 해서 이성을 만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걸 추구한다는 뜻으로 딱 명확해져요. 누가 너 소개팅 할래? 이러면 나 자만추야 이러면 끝 이거예요. 줄임말이 되면서 오히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 신조어를 알아서 내 인생을 해방시켜보는 것. 저는 요즘 신조어가 정말 큰일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도 있었다면요, 제가 20대일 때 그렇게 영혼이 너덜너덜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릴 때 저를 생각해 준다면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 사람들을 만나서 몇 년 정도 인생을 날렸다 이럴 정도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책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이긴 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역시 그동안 모호했던 관계의 역학을 설명한다. 애정이라는 핑계의 정서적 학대, 사랑으로 눈속임한 협박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언어를 통해 명백한 폭력으로 정리되었다. 오랫동안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에 시달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가스라이팅이란 개념과 어휘를 인지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관계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었다. 아무래도 네 말이 좀 심한 것 같아. 너는 나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와 같이 애두르던 표현을 너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명백한 폭력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뭐든 막연했던 걸 분명한 언어로 알게 되면요,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이해되고 인생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 의학 용어나 심리학 용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에 많이 알려졌거든요. 예전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몰랐던 때에는 그런 증상이 보이면 나약하다 아니면 미쳤다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직도 공황장애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걸 너무 많이 보고 들어요.
그게 공황장애인 줄 모르고 발작 일어날 때마다 응급실에 가고 전국 용하다는 병원 찾아다니면서 계속 검사하면서 막 고생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공황발작 와서 응급실 가면요, 이상 없다, 외래로 심장검사 받아봐라 뭐 이러거든요. 그리고 심장검사를 또 받으면 또 이상 없다, 이런 말을 들어요. 의사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이상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 제가 경험해 본 걸로는요, 그 과정에서 공황장애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공황장애를 앓거나 공황발작을 경험한 인구가 꽤 많은데 의료인 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직업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환자 본인이 공황장애라는 말을 알면 알아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응급실에는 딱 한 번밖에 안 가고 바로 초기에 치료할 수 있었어요. 요즘 새롭게 유통되는 말들을 배우고 단어장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을 알아서 자유로워지는 부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번째, 기쓰고 10대 유행어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말을 배워야 한다, 이러니까 10대들이 쓰는 말 배워서 막 억지로 따라 쓰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그것도 배워야 할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10대들이 암호같이 막 쓰는 말들 중에서는요, 어떤 건 그냥 자기 집단끼리만 공유하고 싶어서 은어로 쓰는 말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건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공유하던 말 중에서 진짜 의미 있는 말들은요, 자연스럽게 표면으로 떠올라서 그 집단을 이해할 수 있는 지표가 돼요. 그때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오늘은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행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알아두면 좋은 다른 많은 유행어들이 말의 트렌드, 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개인적으로 유행어뿐 아니라 언어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다뤄준, 아주 잘 써준 책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또 만나요. 기다릴게요.